오늘은 벌써 네 번째 영상을 찍게 되네요. 앞으로 이렇게 좀 끊이지 않고 자주 카테고리를 정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출근길에 영상을 켰고, 오늘 주제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주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부동산에도 손님들이 오시면서 이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세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전 영상도 마찬가지 수정 없이 그대로 넌테이크로 올리는 영상이라서 약간 흔들림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쉽지는 않네요. 자, 우리 오늘 얘기할 주제,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부분. 이게 시골에나 일반 도심에서도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게 되면 관공서에서 이제 단속이 나오죠. 적발이 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 사항에 등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 건축물로 되면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죠. 제가 알기에는 제가 20여 년 전인가 그때 알았을 때는 최대 이행 강제금이 3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행 강제금도 어떤 식으로 발부가 되냐, 이게 무슨 뭐 매달 발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그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것은 불법 건축물을 빨리 양성화해라, 그래야 이행 강제금을 부과 안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여러모로 안 좋은 거죠. 이행 강제금도 받고, 또 이 부동산 거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사기가 꺼려지겠죠. 불법 건축물을 떠안고 사야 되는 부분, 또 불법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논밭에, 그러니까 주택인데 주택에도 텃밭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전이야. 지목이 전인데 불법 건축물 농막 같은 게 하나 떡 얹혀져 있는데 그게 신고가 안 된 농막이었을 때, 그때 이제 명의를 옮길 때, 등기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법 건축물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예전에 우리 시골이나 또 도심에서도, 일부 도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건축할 때,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냥 요 정도는 비가림막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축 과정의 얘기가 좀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비가림막 시설을 신고 없이 해버린 거죠. 이제 그랬을 때, 현 시점에 팔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불법 건축물로 얘기가 되고, 또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걸 공시를 해야 되고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고지, 매수자한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거래가 좀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 이번에 11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국회에서 11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고, 이게 법안이 이름이 불법 건축, 그러니까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안으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 사이트에 가보시면 그 11개 발의된 법안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발의 중이다. 그럼 이게 언제 도대체 시행이 되고 언제 양성할 수 있느냐?
양성화라는 거는 불법 건축물을 정부에 신고를 해서 합법으로 세금을 내고 합법으로 쓰는 거죠. 그걸 양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그럼 그걸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전에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 한번 허용했을 때가 2014년도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약 12년 전이죠. 11년 전에 그때 한번 연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330제곱미터,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85제곱미터, 각 세대별로 85제곱미터가 이제 불법 건축물 양성화 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아마도 14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발의가 됐으면 소관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소관위로 가서 그다음에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 통과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이 되고, 그 정부로 이송이 됐을 때 그 공포 후에 6개월 후 시행으로 돼 있어요, 법률상으로. 근데 이거를 뭐 특별법으로 해서 빨리 뭐 시행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014년도에는 1월 달부터 26년 1월까지 1년 동안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양성화를 시작했죠. 1년간. 그래서 이번 연도도 빠르면 내년 초, 늦으면 공포 후 6개월이니까 아마도 내년 6월에서 7월부터 1년간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시로 관공서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지자체별로 공지를 내리니까 게시판을 확인하셔서 내가 만약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기회,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14년 이후에 처음 돌아온 기회예요.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양성화하는 절차는 먼저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선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건물이 그 어디가 불법인지 도면을 그려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한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비용을 주고 건축위 심의를 받게 돼요. 이게 양성화되는 것이 맞느냐 심의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승인이 나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정상적으로 등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절차를 거쳐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이번 연도 양성화 할 때 꼭 가장 많이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 보통 그 비가림막 시설들, 그것도 본인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불법인지도. 이 비가림막 시설이라고 해서 데크 위에다가 이렇게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불법인지를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고 해서 우리 시군구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 따른 세금을 매해 내야 되는 거예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내 집에 데크 위에 비가림막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데크 부분도 이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돼서 허가된 면적이냐, 이 데크 외부에 있는 데크 있잖아요. 바베큐 할 수 있는 데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창고,
이런 부분도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창고라고 하더라도 외부 건물 외부에 건물에 부속된 창고 개념의 덮개가 있다면 이거는 건축물로 칩니다. 결론은 덮개 위에 가림막 덮개가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기준은. 만약에 기둥만 세워놓고 덮개는 없어, 이거는 가설 건축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위에 비가림막을 설치해놨는데 기둥만 세워놓고 덮개는 피스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뗐다 붙였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붙여있을 때 단속이 나왔을 때 걸리면 걸리는 거고 그러겠죠. 아니면 뗄 수 있는 거를 그 상황에서 보여준다면 단속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관공서에다가 항상 수시로 확인하시고, 이런 10여 년 만에 오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 집에 있는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집을 팔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팔 때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있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발의 법안 11개 발의가 됐고, 그게 이제 국회 소관위로 넘어갈 일이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또 10여 년을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맞은 상태에서 불법 건축물을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하실 수 있으세요. 단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접수를 받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노리셔서 이번 기회에 불법 건축물을 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 메인 채널은 전원생활연구소 TV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전원생활연구소 TV 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나오고, 거기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여러 개의 매물들이 있어요. 토지부터 해서 전원주택, 주말주택, 별장, 대저택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대로 영상을 담아서 외관, 내부 전체를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전원생활연구소 TV, 그게 메인 채널이고 이건 부채널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한 지가 이틀밖에 안 됐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서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게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